작가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자기 작업을 꾸려가고 작가라는 삶을 꿈꿔보는 분들도 꽤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작가를 양성하는 어떤 코스나 작가가 된다라는 그런 정석적인 방법은 없거든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빠른 길은 없을까, 이런 것들 사실 좀 겪어보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촬영을 하면서 사진을 공부하고 또 내 사진 작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3년은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제가 살았던 궤적들을 쭉 살펴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제가 저런 일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가져와 봤고, 이런 것들이 작가를 만드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 또는 저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미래에는 이제 NFT가 사진이나 예술 쪽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믿고 있는 작가 중에 하나예요. 파인아트 시장에 NFT를 다루는 그런 뭐랄까 플랫폼에 지원을 해서 그곳에 선정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NFT를 하면서 약 한 3년 동안 목말라 있었던 것인데 작년 초에 여기에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그런 메일을 받았었어요. 두 번째 일로는 이제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이제 사로레온이라는 갤러리가 있어요. 제가 화이트라는 작품을 이곳에서 전시를 했었거든요. 한국의 숨결 이런 의미고, 거기에 이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다. 근데 여기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사진 작업의 중요한 소재는 항상 주변에 있다라는 걸 이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들 아닙니까? 작가들의 작품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뭐 선명하거나 뭐 이렇게 칼 같거나 콘트라스트가 높거나 이런 외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은 그 작가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사진 작품의 흐름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작품들, 여러분들의 숨결이 담긴 그런 작품들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가면 센터필드라고 있는데 거기에 미디어 파사드가 크게 있어요. 로비에 가면은 거기서 제 화이트 작품을 이제 전시를 했는데, 기존에 제가 화이트 작품을 사실은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영상 작업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작업을 이렇게 아우러서 전시를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가장 잘한 일, 제가 생각하기엔 잘한 일은 영상을 같이 다룬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사진을 20년 넘게 했다고 했잖아요. 영상은 항상 저와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진만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약간 고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뭘 하기 시작했냐니까 저를 셀프 브랜딩을 해야 되겠다. 다 영상으로 자기를 보여주는 시대인데 저 혼자 이제 사진만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사진을 올릴 플랫폼이 없어진 거예요. 블로그 같은 데서 사진을 올렸었고, 뭐 인스타 같은 데 사진을 올렸는데, 시대가 다 인스타의 뭐 릴스라든지 유튜브의 쇼츠라든지 또 유튜브의 자기 작업을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제가 영상에 대한 연구를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이 찍어주지 않더라도 이제 셀프로 필름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공부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록은 아무 곳에도 없는 거잖아요. 저에게 작년에 되게 재밌는 작업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네시스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G70이라는 페이스리프트가 나올 때 예술가가 이제 자동차를 바라보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광고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사진작가 김주원입니다. 머뭇거린 1초에 G70. 네, 여기 차는 기억이 안 나고 사람들이 카메라 광고 아니냐고 계속 물어보고, 그런 관계를 한번 만들어 놓고 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광고에 이제 출연한 계기로 제네시스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이제 마이 제네시스라는 튜토리얼을 마침 캠페인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네시스 자동차를 뭐 잘 찍는 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제네시스 월드와이드 계정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울릉군하고 해서 울릉도 나물 음식 문화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책으로 작년 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또 나물 음식 문화 기록을 아카이브 형태로 이제 책과 영상으로 남기고 울릉군에서 이걸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할 때 항상 꿈이 있었거든요. 모닝캄이라는 잡지, 모닝캄 아시나요? 대한항공 기내
타면에 꽂혀 있는 그 잡지에 제 작품을 한번 기재해 보는 게 목표였었는데 마침 작년 말에 이 작업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모닝캄에 제 작업을 기재하는 그런 일까지 작년에 마무리를 했어요. 예술가로 살아남기. 그러니까 작가라는 사람 예술가잖아요. 예술가로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벽에 붙여 있는, 저 창문에 붙어 있는 사진들이 제가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뭔지는 몰랐지만 저기에 사진을 한 장 한 장 붙이면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거든요. 저만의 갤러리였고 아무도 평가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저곳에 있는 사진들은 언젠가 빛을 발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방들을 작업실로 생각하고 제 꿈을 키워가고 거기서 뭐 책을 쓰거나 제 작업을 하거나 프린트를 하거나 이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작년 말에 찍은 제 방이거든요. 뭐 별것 다른 건 없지만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팅이 좀 바뀌었어요. 네, 제가 화면에 띄워져 있는 것은 파이널 컷이라는 영상 프로그램이고, 네, 그죠?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플랫폼은 거의 출력을 해서 뭔가 보여주는 그런 미디어였거든요. 영상과 사진이 거의 융합돼서 그 경계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작가라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색과 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작가의 능력이 필요해서 뭔가 의뢰를 하거나 콜라보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오면 일로 연결이 되거나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화이트라는 시리즈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내 색이 뭘까?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이 뭘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었고 한국에 눈 내리는 풍경을 찍은 사진가는 많은데 그 작업을 10년, 20년 넘게 한 사람은 건재하지 않는 거죠. 남이 하지 않는 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기 어려운 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화이트라는 시리즈를 2009년부터 하게 됐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작년에는 이제 영상 작업까지 같이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 같이 활용해서 하게 됐고 저에게는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상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영상 작업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가의 작품이 세상에 알려지려면 사회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인 의미를 좀 가지거나 그 현 시대를 어떤 뛰어넘는 어떤 통찰의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센세이션한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막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잘하는 것은 그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나 아름다움을 읽어내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이트라는 작업도 하고 있지만 이제 외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못 보셨겠지만은 이제 마을 아카이빙 하는 출판사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작년에 김제에서 촬영한 사진이고 근데 이 마을 기록을 해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사실 마을, 뭐 시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둡고 우리가 그 상상 속에 있는 사진들은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힘들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제가 실제 마을에 가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마을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마을의 사람들과 마을의 풍경의 이야기를 꾸준히 기록하는 일을 제 하나의 테마로 삼아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이고 올해도 이제 마을 기록을 몇 군데 갈 건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냥 의뢰를 받았으니까 이제 촬영을 했다라면 하나의 저의 작업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농촌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로 살아가려면은 내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작가들의 삶을 되게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작가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품을 제가 촬영한 것을 팔아서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전시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작품이 팔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작가들의 현실은 창고행위예요. 거의 장롱행처럼 카메라가 장롱으로 가듯이 작가들의 작품들은 사실은 그렇게 팔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의 팬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팔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커머셜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개인 작업에만 치중해서도 안 된다. 너무 자기 작업에만 몰두하다 보면은 이 작가가 사실은 자기 작업을 하는 것이 멋있긴 한데 뭔가 접점이 없잖아요.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작업을 하면서도 적당한 커머셜이나 콜라보를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회를 만들려면 자기 사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시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작업을 해도 그걸 봐줄 사람도 없고
접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진지하게, 좀 더 깊이 있게, 딥하게 접근을 해보시고, 이번 기회에 뭔가 우리가 앞으로 미래 여러분들도 작가로 살 수 있는 약간의 발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